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실시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각 시군 선관위에서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와 정치자금 사무 절차를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며 이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천에서 실시한 이동신문고에서 54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통해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고충 민원 54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통한 불법 위장 전입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시정 건의 7건 등 행정, 산업, 금융 피해 상담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순천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9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지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집중돼 관광지 분산과 머무는 관광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지난 2013년 정원 박람 이후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2,800헥타르에 이르는 갯벌을 품은 순천만. 남사르 습지로 등록돼 생태 1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실제로 순천을 찾은 방문객은 연말까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00만을 목표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잘만 하면 저희들이 한 1050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910만 명을 기록한 순천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방문객이 568만 명으로 전체 60%가 넘었습니다. 나간읍성과 드라마 촬영장은 7에서 9% 수준, 서남사와 송광사도 2에서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방문객들의 관광지 쏠림을 막을 수 있는 분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별로 급격한 방문객 차이는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지가 됐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랑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거죠. 머무르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에 8천만 원을 들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분석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19 순천 방문회, 방문객 수 못지않게 관광지별로 특색을 살리는 정책과 머무는 관광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우리 고유의 교육기관인 향교를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향교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향교가 주관하는 전시나 공연, 문화행사와 전통의례 관련 인력 양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향교는 전통 문화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데도 여수만 유독 지원 근거가 없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0월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액을 조사한 결과 1년 전에 비해 29.8%가 감소한 3,31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석유화학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주 증가로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액이 22.2%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공기업의 발주 물량 등이 줄면서 74.3% 감소했습니다. 한편 10월 전남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는 80.2로 지난달 같은 날에 비해 0.2%, 전달에 비해서는 1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군이 삼양읍에 속한 남학신도시를 떼어내 읍으로 승격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기존 삼양 원주민과 생활권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내년 입주가 시작되는 오룡지구도 문제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소재지인 삼양읍은 원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남항리의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시 행정과 농촌 행정이 혼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학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삼양읍사무소를 다니는 데 불편을 느끼고 읍사무소의 행정 수요도 복잡하고 넘쳐나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원주민과 이주해온 주민 간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안군이 남학리를 삼양읍에서 분리해 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남학읍 승격 승인을 6개월 넘게 보류하고 있습니다. 통상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는데 리에서 바로 읍으로 승격되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 남학 인구가 3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단계 택지 조성이 끝나가는 오령지구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남창천을 사이에 두고 남학과 같은 생활권이지만 오령지구는 행정구역이 일로읍에 속합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오령지구의 계획 인구는 2만 5천여 명. 민원을 보려면 차로 10분 거리인 일로읍 사무소와 남학 신도시 개발사업소 등을 오가야 하는 등 지금의 남학 신도시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안군은 남학읍으로 승격되면 오령지구를 일로읍에서 떼어내 합칠 보관이지만 남학읍 승격이 차질을 빚고 있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들 이해관계도 상충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라남도의 계약 심사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컨테이너 부도 사거리 일원에 수목 3,600여 그루를 심는 등 산업단지 주변 녹지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도심권에 수목 2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수소자동차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주민 민원 등으로 충전소 하나 늘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진곡 산업단지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평일 일과 시간에만 가동되다 보니 운전자들이 충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한 대 충전하는데 20분, 30분 더 걸게면은 뭐 40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몰릴 경우에는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곡 충전소 역시 평동 산단 쪽 외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수소 충전소는 단 2곳뿐인데 이마저도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 보니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김치타운과 벽진동 쪽에 충전소를 추가로 세워서 인프라를 확충하려 했지만 주민 민원에 부딪혀 말 그대로 하세월입니다. 현대차 등이 주도해 민간 충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 도심권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이미 확보된 사업비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승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저희는 지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지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열악한 충전 인프라 탓에 광주 지역 수소차 공급 확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명-가량이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겨우 4분의 1만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충전기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시간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도 조금 조정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50곳으로 확충하고 수소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도 구축해서 기존 산업 생태계를 탈바꿈시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은 아직까지 장밋빛 비전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이 사업비 확보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건축비 증가와 장비 보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결과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열처리센터 기반시설 조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금속 가공업체들은 경남 김해와 창원 등에서 가공을 하고 있으며 열처리센터의 건립으로 이들 업체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농가소득 증대 방안의 하나로 농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 보급합니다. 전남도는 한국남동발전에 올해부터 4년 동안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도내 25개 마을에 각각 100k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해 마을 조합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25개 마을 협동조합은 앞으로 20년 동안 120억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과 함께 수경지를 활용해 얻는 소득을 주민과 나누는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경찰과 연결되는 여성 안심벨이 설치됐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벨 작동 시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이 켜지면서 사이렌이 울리는 여성 안심벨을 공영주차장 화장실 9곳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벨이 울리면 세면대에 설치된 양방향 통신기기로 112 상황실과 실시간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고흥 녹동항의 조정 면허 시험장이 추가로 개장돼 운영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고흥 보성 지역 응시생을 위해 옛 녹동 해경파출소 청사 1층에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와 요트 조종 면허 필기 시험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을 개장했습니다. 시험장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응시생들은 현장에서 시험을 접수하고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올해 3분기 어업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전남 어업 생산 동향 조사 내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남 지역의 어업 생산량은 18만 6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줄었습니다. 형태별로는 바다에서 채취하는 일반 어업 생산량이 0.7% 줄었고 양식어업과 어패류 관련 생산량도 감소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 아침보다 크게 추워졌는데요. 현재 서울은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져 있고요. 전주와 대구 등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까지 강해지면서 체감 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한편 이 찬 공기와 비교적 따뜻한 바다가 만나면서 지금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눈구름이 발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서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릴 텐데요. 밤부터는 서쪽 내륙 지방에서도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출근길엔 서울에서도 오겠고요. 특히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 지방에서는 최고 8cm가량의 대설이 예상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양은 비교적 적겠지만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의 하늘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먼지가 흩어지면서 공기질은 내내 청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가 8도로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겨울 추위가 심해지겠는데요.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